大砲のドラムが聞こえる。 원피스 과거 대전쟁을 이끌었던 최초의 해적이자 태양신 니카의 힘을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은 바로 조이보이인데요. 조이보이는 약 800년 전의 인물이며 과거 공백의 100년의 활약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실루엣과 함께 오로성과 이무는 조이보이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로 최근 밝혀졌는데요. 해적왕으로 올라선 골드로저는 원피스를 찾기 위해 마지막 섬에 도달하였을 당시 조이보이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조이보이에게 터무니없는 보물을 남겼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새로운 조이보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와노쿠니 국은 개국을 해야 한다고 코즈키 오뎅이 말하였으며 드니샤는 해방의 드럼 소리가 들린다며 과거 조이보이와 무언가 약속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ジョイボーイが帰ってきた。 에그헤드에서는 처리거인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조이보이와의 과거 행적을 회상하기도 하였는데요. 베가펑크로 인해 밝혀진 조이보이는 태양신 니카로서 싸운 해적으로 밝혀졌으며 에그헤드 섬에서는 괴물로 변해버린 오로성에게 처리거인에게 남겨두었던 패왕색 패기로 큰 충격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처리거인 에메트에게 미래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패왕색 패기를 남겨두었으며 이를 방출하자 오로성들이 일격에 빤스런을 치기도 하였는데요. 에메트가 보여준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로 해군 중장들은 전원기절을 하였으며 이 패왕색 패기는 빨간머리 샹크스를 웃돈다고도 밝혀졌습니다. 이무마저도 두려워하는 이런 강함을 가진 조이보이는 과거 20개국이 연합해서 겨우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로 추측됩니다. 조이보이는 세계의 고대병기인 우라노스와 포세이톤, 플루톤을 후대에게 물려주기로 계획을 하였었고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를 하였던 것인데요. 이런 내용을 후대에게 비밀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고대 포네그리프를 남겨두었습니다. 조이보이의 밀짚 모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패배 후 이무가 조이보이의 밀짚 모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무슨 우연인지 해적왕로저도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밀짚 모자는 샹크스를 통해 몽키 디루피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종장에서는 과거 조이보이가 가지고 있던 니카의 능력을 현재는 루피가 가지게 되었으며 초기 루피는 자신이 먹은 열매를 고무고무 열매로 알고 있었는데요. 몸이 늘어나기만 하는 쓰잘데기 없는 열매인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解放の戦士太陽の神ニカ。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생부터 현 사왕에까지 오른 샹크스가 고무 열매를 빼앗기 위해 CP9이었던 시즈후가 타고 있던 배를 습격하여 고무 열매를 탈환을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 열매를 우연인지 필연인지 루피가 먹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열매인 걸 알고 있던 샹크스가 세계 정부에게 완전히 빼앗기기 전 이를 탈환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루피를 구하기 위해 한쪽 팔까지 내놓은 샹크스를 통해 루피는 무사히 해적으로서 출항을 할 수 있었고 출항한 지 2년 만에 사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개의 바다 중 최약체인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린 강자들을 모두 때려눕히고 알라바스타에서는 세계 3대 세력으로 불리는 칠무의 중 한 명인 크로코다일까지 이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패기가 없는 설정에서 사실상 주인공 버프와 루피가 타고난 가족력까지 더해져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열매 능력자들이 등장하며 서서히 한계치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로빈을 구출하기 위해 세계 정부에 속한 CP9과 정면 대립을 하게 되며 여기서 또 한 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어 세컨드와 서드를 터득하였고 엄청난 파워업과 함께 세계 정부 메인 강자 중 한 명인 로브루치를 꺾게 되며 억대의 현상금을 갖게 되는데요. 이후 칠무에인 모리아까지 꺾으며 정상전쟁에서 에이스를 탈환할 뻔하였지만 또 다시 자신의 약함을 느끼고 흰수염 해적단 괴멸 그리고 에이스는 결국 사망하며 패배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의 오른팔로 불린 레일리와 함께 2년 동안 수련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타고난 패왕색 회기를 활용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견문색은 물론 무장색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며 다시 한번 파워업을 하고 서서히 해적왕과 새로운 조이보이의 자질을 갖춰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상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해군 중장들도 버거워하였지만 2년 후 파시피스타는 물론 자연계 능력자나 칠무에와도 무리 없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 포스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으며 칠무의 상위권 강자인 돈키호테 도플라밍고를 때려눕히며 또 한 번 강함을 증명하였는데요. 여기서 드레스로자에 있던 강자들을 자신의 산하의 적단으로 만들어버리며 미래 벌어질 큰 전쟁의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플라밍고나 카타쿠리와 싸울 때만 하더라도 사왕급으로 올라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으나 자신의 세력까지 갖추게 되며 슬슬 해적왕 후보로 급을 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라팔과 로우와 함께 동맹을 맺으며 도플라밍고와 거래를 하던 카이도우와의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상 최강에 불리는 카이도우에게 일격에 리타이어 되어버리며 인질로 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같은 최악의 세대인 캡틴 키드와 사무라이 연합들과 함께 사왕과 싸울 태세를 또 준비하였는데요. 유행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함께 터득하였으며 카이도우와 다시 1대1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패왕색 패기를 두르는 법을 터득하여 공방을 주고받던 루피였지만 다시 한번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GP0의 방해로 인해 패배를 하였지만 과거 패배와는 달리 심장에서 고동소리가 나오며 또 한 번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피의 심장이 쿵쾅대자 거대 코끼리 지니샤는 해방의 드럼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였는데요. 루피는 각성을 통하여 과거 조이보이와 마찬가지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여기서 외형도 확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지니샤는 니카가 부활한 것에 기뻐하였으며 루피는 여기서 자신의 최종 모드로 카이도우를 때려 눕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력 간 싸움을 떠나 1대1 최강 생물로 불리는 카이도우를 때려 눕히고 동맹 빅맘은 로우와 키드가 리타이어 시키며 새로운 사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そして麦わらのルフィ4校だ! 와노쿠니를 구하게 된 루피는 사실상 사무라이들의 대장이라 볼 수 있는 모모노스케와 이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병기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너섬에서 도와주었던 포세이돈인 시라호시와도 인연이 있어 과거 조이보이가 남겨두었던 고대병기들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왕이 된 루피는 에그헤드 섬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최악의 세대인 보니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그헤드 섬으로 도착한 뒤 여기서부터는 각성을 완전히 익힌 것인지 니카모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 번 이겼던 CP0 루치가 재등장하였으나 과거 박빙의 승부와는 달리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니카의 모드로 루치를 압도하였고 루치도 의식이 날아갈 것 같다며 수준의 차이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군 정점의 인물인 해군대장 키자루와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루피는 자신감 넘치게 키자루와 마주하였으며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카로 변하여 공방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여기서 오로성 세턴성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루피는 최초로 등장한 세턴성과 키자루를 동시에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키자루를 넉아웃시키며 순간 체력이 다 소진되어 영감으로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음식을 먹으며 급회복한 루피는 세턴성과 키자루를 동시에 날려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모든 오로성이 다 등장하고 과거 만남이 있던 도리와 브로기까지 등장하며 미래 벌어질 때 전쟁의 전초전을 펼치기도 하였는데요. 거병의 적단과 함께 세계정부 정상들과 싸움을 벌였으나 처리거인이 등장하며 이들의 싸움은 정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리거인이 강함을 보여주었으나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자신의 공격을 다 보여주지 못하였었는데요.
처리거인은 안 되겠는지 여기서 선대 조이보이가 남겨둔 패왕색 패기를 발산하였고 오로성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패기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해군 중장들마저 이 패왕색 패기에 졸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이건 샹크스를 웃도는 패왕색 패기라며 과거 조이보이가 얼마나 강한지 간접적으로 알려주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처리거인과 드니샤 그리고 과거 조이보이와 함께 싸운 시라호시 이전의 포세이돈까지 현 조이보이인 루피와 최종장에서 힘을 합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모와 관련이 있는 네펠타리 가문과 뒤의 일족들까지 하나둘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현재 루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동료들에게 얘기하였고 다들 무슨 개쌉소리냐며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お前なそんなことできるわけねえだろ 이 장면은 과거 고대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보고 로저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라며 웃는 장면과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현 조이보이인 루피와 최초의 해적인 조이보이의 꿈은 이상적으로는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 말도 안 되는 가족력과 니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밀짚 모자의 의지를 잇는 점까지 보면 루피는 최종장 원피스를 찾아내고 지워진 100년의 역사 전쟁을 이번엔 세계 정부를 이기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바프로 향한 현재 루피는 전설의 열매를 먹었다고 불리는 거인족 엘바프의 왕자인 로키와 만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키는 자신을 세상을 멸할 태양신으로 소개하는 만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을지 과거 로키가 먹은 이 열매의 인물은 어떠한 행보를 보였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조이보이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큼의 강함을 보여줄 것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法の戦士太陽の神ニカなんとも芳しい料理の香りに誘われてやってきた俺の名はエース以後よろしく 객기를 부리다 뜨거운 남자로 도넛이 되어버린 포트거스 디 에이스는 원피스에서 거의 최강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친아버지가 해적왕 골드로저이며 양할아버지는 해군전설 거프 그리고 양아버지라 볼 수 있는 흰 수염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형제로는 현 사왕인 루피와 혁명군 2인자인 사보까지 해적으로서는 다이아를 넘어서는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信じられるかガブガキが生まれるんだ 에이스는 사우스블루에 있는 바텔이라 섬에서 태어났으며 과거 골드로저는 자신이 죽기 전 아이를 남겨두고 처형대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서 세계 정부는 로저가 투옥하는 시점부터 바텔이라 섬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러버리며 로저의 씨를 끊어버리려 하였습니다. ロジャーの時代は終わったんだその血は根絶やしにせねばならん 하지만 에이스는 어머니인 포트거스 디 루즈가 2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즈는 에이스가 태어남과 동시에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채 태어날 에이스를 예상하였던 것인지 로저는 자신과 생사를 걸고 싸웠던 몽키디 거프에게 에이스를 거두어 줄 것을 얘기해 두었고 해군전설 거프를 통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의 부탁을 받은 거프는 에이스를 정부의 눈을 피하여 이스트블루 고아왕국의 산적녀 다단에게 맡겨두게 되었는데요. お前が育てろダダン 아버지가 해적 역사상 최고의 범죄자로 에이스는 자신이 태어난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진 채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성장하는 중 에이스는 쓰레기산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귀족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뛰쳐나온 사보를 만나게 되었으며 둘은 해적이 되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함께 해적을 하기 위한 해적 저금을 하며 쓰레기산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せーのうわすっげえ俺よりすっげえ 에이스와 사보가 함께하는 중 거프가 이번엔 자신의 손자 루피를 데려오며 세 사람은 첫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俺も同じだよ 당시에는 현재 관계와는 다르게 에이스는 루피를 싫어하였으며 매우 적대적으로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적금고의 위치를 알던 루피가 블루잼 해적단에게 고문을 받아도 해적금고 위치를 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에이스는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에이스는 확실히 로저의 핏줄인지 어린 나이에도 해적과 맞다이를 하고 혼자 싸울 테니 다들 돌아가라 하는 등 리더로서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一度向き合ったら俺は逃げない
블루잼 해적단과의 싸움 후 에이스와 루피 그리고 사보는 의형제로서 술잔을 나누었고 쓰레기산에서 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귀족이었던 사보는 아버지의 협박으로 루피와 에이스의 목숨이 위협받자 두 사람을 떠나게 되었으며 먼저 해적으로서 바다로 나갈 결정을 하게 됩니다. お父さんもういいよ分かった 사보가 떠난 이후 에이스와 루피는 또 한 번 블루잼 해적단과 싸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루피가 칼에 맞아 쓰러지는 걸 본 에이스는 분노가 폭발하였으며 최초로 왕이 자질로 볼 수 있는 패왕색 패기를 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트블루에서는 나름 거물급인 것인지 블루잼을 제외한 모두가 기절을 하였고 벙쪄버린 블루잼은 총구를 겨누게 되는데요. 나름 1400만 벨이 현상금을 가진 블루잼을 에이스가 상대하였으며 여기서 산적 다단까지 합세하여 겨우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루잼과의 사투 후 에이스와 루피는 사보가 천룡인에게 폭격을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 사보가 남겨두었던 편지를 잃은 에이스는 대성통곡을 하며 17살이 되던 해 다단과 루피를 떠나 먼저 출항을 하게 됩니다. 広くて自由な海のどこかでいつか必ず 출항 후 스페이드 해적단 선장으로 바다로 나온 에이스는 엄청난 성장세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위대한 항로를 입성한 후 당시 칠무회였던 하나우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마뱀의 왕이라 불린 칠무의 하나우다를 격파하였으며 에이스는 칠무의 권유를 받는 대형 루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グランドラインに威勢のいいガキがいやがる。七部会への勧誘を蹴ったそうで 하지만 에이스는 칠무에 고나발이고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단 선장으로서 모험을 계속하였습니다. 당시 최강자로 볼 수 있는 흰수염을 만나기 전 에이스는 우연히 와노쿠니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카이도우의 딸인 야마토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노쿠니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잠입을 하였던 에이스는 야마토를 적으로 생각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아 이 새끼 겁나 세네 왜 이런 놈이 선장이 아닌 거지라 생각하기도 하였는데요. こんなに強いやつが船長でもねえなんて納得いかねえ。 뒤터지게 싸우던 중 뜬금없이 야마토가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며 카이도우의 용상을 개박살을 내는 모습을 보이자 에이스도 같이 용상을 박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 상황인지 급둘은 친구가 되며 술잔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때까지만 보아도 에이스가 칠무회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나 야마토와 비슷한 실력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에이스가 사황급으로 올라서기는 어렵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토와 헤어진 에이스는 한 단계 더 올라서려는 것인지 아니면 드디어 객기를 부리려는 것인지 현존 최강의 남자 흰수염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흰수염을 만나기도 전 칠무의 징배가 나타나며 에이스는 흰수염 얼굴도 못 보고 넉아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닷새나 이어진 치열한 싸움 끝에 징배와 에이스가 쓰러지자 흰수염은 막타충이었던 것인지 누가 날 죽이려 하냐며 호탕하게 웃으며 등장을 하였습니다. 俺は一人で構わねえ。 그리고 흰수염은 이 새끼 죽이긴 좀 아깝다며 자신의 아들이 되라고 권유를 하였는데요. 에이스가 정신을 잃은 사이 스페이드 해적단과 에이스를 모두 모비디코에 태워버리며 강제로 동료로 합류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막타충인 흰수염이 납득되지 않았던 것 에이스는 매일 흰수염을 죽이려 하였으나 처참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아이대로는 안되겠는지 흰수염을 인정한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2번대 대장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부하 티치가 사치를 살해하고 빤스런을 하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사치가 죽어버리고 무언가를 느낀 흰수염은 티치를 그냥 냅두라 얘기하였지만 객기의 에이스는 누가 선장인지 들어먹지를 않았는데요. 俺がけじめをつける。 동료들이 모두 만류하였지만 에이스는 홀로 티치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돌아다니는 김에 루피도 함께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치를 찾던 중 에이스는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식사를 하던 중 되져버린 것인가 싶은 장면을 보였지만 사실 그냥 먹다가 졸아버린 기면증을 보여주었는데요. 無事ならよかった。おい、まだ寝るか。 이후 당시 최강의 해군으로 등장한 스모커와 조우하며 박빙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드레스로자에서 루피와 잠깐의 만남 이후 티치가 없는 것을 확인한 에이스는 루피에게 작별인 살을 한 뒤 간간히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그리고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에이스는 빤스러너란 티치와 만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군에게서 얻어낸 정보를 이용하여 바나로 섬에서 검은 수염 티치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스는 검은 수염의 적단을 모두 마주한 상황에 전혀 쫄지 않으며 티치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하였습니다. 待てよティーチ探したぞ 하지만 예상외로 티치는 자신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자며 에이스에게 동료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뭔 상황인지 얼탱이가 빠져버린 에이스는 쌉소리 말라 하고 단칼에 거절하였는데요. 동시에 바너거가 총질을 시작하며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構わにゃならね 우리의 지저스 바제스가 집을 통째로 집어던지나 가볍게 막아세우고 티치를 제외한 간부들을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확실히 잔바리들은 에이스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며 클래스가 다른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티치는 너희는 빠지라며 자신이 나선다 말하고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까지 흡수해버리는 어둠어둠 열매 능력을 파악한 뒤 에이스는 기초 전투 베이스만으로도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밀리는 게 보인 에이스에게 마지막으로 티치는 동료 제안을 한 번 더 하였지만 에이스는 개무시해버리며 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力に屈したら男に生まれた意味がねえだろ 그리고 두 사람의 최대 공격으로 장면이 마무리되나 결국 티치에게 개털리며 에이스는 해군에게 투옥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스가 패배 후 빤스런을 하지 못하며 잡히게 된 것은 검은 수염의 다음 목표가 루피인 것을 알아 도망을 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감옥에 처박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에이스는 칠무의 소집을 거부한 징배와 함께 갇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이스는 징배에게 만약 자신이 죽게 된다면 루피에게 마음을 써달라며 부탁하였고 이 때문인지 징배는 훗날 루피를 돕고 동료로까지 발전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후 에이스를 구하러 루피가 임펠다운으로 들어왔으나 이미 에이스는 처형대로 향한 뒤였는데요. 처형대로 향한 에이스를 보며 센고쿠가 이 새끼가 로저의 아들이라며 여기서 흰수염과 싸우게 되더라도 이놈의 목을 꼭 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お前の父親は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だ 그냥 흰수염이 오기 전에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싸움에 목이 마른 것인지 해군은 굳이 흰수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에이스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대인원이 정상전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 정도면 그냥 에이스가 죽는 게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군이고 해적이고 엄청난 숫자가 죽어버리는 상황에 루피가 결국 에이스를 구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에이스가 풀려나자 흰수염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몸 상태를 알아서인지 해적단을 해산한다 말하며 멋지게 에이스와 아들들을 돌려보내려 하였습니다. ほら時代の残党だ 아버지인 흰수염의 뜻을 알아서인지 다들 빠르게 도망치자며 도망가는 와중에 객기의 에이스는 사카즈키가 중얼거린 발언에 넘어가며 멈춰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카즈키도 순간 얘는 왜 멈춘 거지라 생각하며 순간 당황하였지만 기회를 잘 살려 에이스를 골려먹기 시작하였습니다. 敗北者じゃけ 빠기친 객기의 에이스가 덤벼들자 사카즈키는 악마의 열매도 급이 있다며 클라스를 보여주었고 먼저 루피를 쳐 죽이겠다고 루피에게 달려들기 시작하였는데요. 루피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란 에이스는 자신의 배로 몸빵을 하며 처참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넛처럼 배가 빵꾸가 나버리며 자신을 구하러 온 흰수염 해적단과 루피와 해적들의 고생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허무함의 끝을 에이스가 보여주었는데요. 에이스는 짧은 순간 흰수염과 자신을 위해 와준 해적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샹크스의 등장으로 정상전쟁은 종료되며 흰수염과 함께 에이스는 묻히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로저의 아들로서 패왕색 패기는 물론 자연계열매까지 갖추고 있어 살아있었다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을 거로 생각되나 예상외로 싸움에서는 패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는데요. 에이스의 전적은 스모커와 무승부, 징배와 무승부,
야마토와 무승부, 검은 수염에게 패배, 흰 수염에게 패배, 사카즈키에게 죽음이라는 초라한 전적을 보여주며 사라진 비운의 인물로 생각됩니다. 俺は決して人生に悔いは残さない。分かったかバカ。 거프의 아들인 몽키디 드래곤은 과거 해군이었다는 소문들이 있으나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현재 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이명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다의 해적왕이 최고의 범죄자인 줄 알았으나 해적왕마저 눌러버릴 범죄자로 전 세계에서 드래곤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受け継がれる意志時代のうねり人の夢 30년 동안 세계 정부와 대립을 하고 있었으며 거프가 언급하기 전에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혁명군의 최측근인 이완코프조차 드래곤의 출생지나 가족관계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 루피가 자신의 아버지가 드래곤이라 말하여 순간 그럴 수 있겠다고도 생각하였으며 정상전쟁에서 확실하게 드래곤의 아들이 루피인 걸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この感じ何度も体験したことがある 거프와 루피와는 다른 이미지의 인물로 루피와는 로그타운에서 처음 보고 본 적이 없다고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완코브는 항상 한 방향을 생각에 잠겨 보고 있던 적이 많은 드래곤을 생각하며 가족이 저쪽에 있겠구나 추측하였고 로그타운에서 스모렉이 스모커에게서 당할 뻔한 루피를 도와주는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政府はてめえの首を欲しがってるぜ 루피가 성장함에 따라 현상 수배지를 보는 등 미래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였는데요. 거프와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밝혀졌으나 루피와는 아직까지도 대면한 적이 없으나 사보나 거프를 통해 연줄이 끊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루피와 드래곤 모두 무슨 일이 생기면 신문에 대서특필될 인물들로 소식은 끊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버지인 거프와 아들 루피와는 달리 굉장히 냉철하고 진중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으며 세 사람 모두 천룡인과 세계 정부를 싫어하는 점을 꼭 닮아 있는데요.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최상급 자리에 있으며 훗날 전쟁에서는 몽키디 부자가 함께 싸우지 않냐는 추측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에서 제일 경계하는 인물인 만큼 드래곤의 강함도 엄청날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등장 시간조차 매우 짧지만 이미 최소 상황 이상은 물론 해적왕급의 강함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초기 루피를 구하러 로그타운에서 스모커와 만남 시 자연 계열매인 것인지 바람과 함께 나타났으며 처형대에서 번개를 내렸고자 루피를 구한 것도 드래곤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라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자연계 열매인 바람바람 열매나 이명 그대로 용과 관련된 열매로 환수종 열매, 드래곤의 열매 그리고 세세 열매 모델인 천둥새 등 오다 마음대로 가져다 붙여 최상급 열매의 능력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꼬리를 밟힌 적도 거의 없으며 혁명군의 군대장들이 해군대장과도 맞다이가 가능한 만큼 악마의 능력은 물론 패왕색 패기까지 갖추어 등장을 한다면 현재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보다 강렬한 등장신을 보여줄 것인데요. 드래곤은 현재 혁명군 넘버2이자 루피와 의형제인 사보의 직접적인 생명의 은인이며 용조권을 알려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최종장에서는 혁명군의 메인 간부라 볼 수 있는 사보와 군대장들 그리고 쿠마와 이완코브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어 오로성급의 인물들과 싸울 거로 보여지는데요. 뒤에 의지를 이은 자들 중 한 명으로 오다가 아직 전투 장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점과 과거 오하라의 클로버 박사와 베가펑크 등 인연을 보았을 때 드래곤의 스토리가 메인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최종장 스토리가 뒤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人々が自由の答えを求める限りそれらは決してとどまることはない。コビーは海軍の未来。 거프의 제자 중 현재 떡상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해군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는 코비는 거프의 손자인 루피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인데요. 원피스 극 초창기부터 등장했던 인물인 만큼 마지막 장에서까지 큰 활약을 보일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비는 등장 시 해적알비다 해적선에서 계잡부로 등장을 하였으며 노예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それはもちろんこの船の船長アルビダ様です 당시 바다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루피가 알비다에게 나타나며 해적잡부의 삶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롤러노와 조로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해군으로 극적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僕は海軍将校になる男です
자신은 해군 장교가 될 몸이라 말하며 입대를 하였지만 현실은 도끼손 목건의 아들인 헤르메포와 함께 해군 계잡부의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건을 데려가기 위해 해군 전설인 거프와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모건이 거프를 급 후려친 뒤 빤스런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대 책임이라며 두 사람은 겨우 들어온 해군에 쫓겨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해군 전설인 거프는 이놈들 싹이 보여서인지 그냥 심심풀이인지 갈데없는 놈들이니 자신이 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하였는데요. 해군 본부로 헤르메포와 코비를 데려가며 여기서 어엿한 해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등장이 없던 코비는 루피의 성장세와 함께 워터7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땅딸보만 하였던 코비는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를 하는 것인지 1년 만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며 루피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만남에서 육식인 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루피와 대결을 하였으나 개털리고 말았는데요. 코비를 알아보지 못한 루피에게 자신이 코비라 말하며 여기서 또 한 번 해군 대장이 되어보겠다는 쌉소리를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순간 부끄러워진 코비에게 루피는 자신과 싸울 거면 그 정도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 말하였고 이런 장면을 보면 미래의 떡밥인지 코비가 미래의 해군 대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だったらそんくらいなれよ 그리고 정상 전쟁에서는 이 무슨 상황인지 미쳐버린 코비는 하극상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견문색 패기를 익혀버린 코비는 자신의 상관이자 사실상 3스타급 아카이누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명령을 세려버렸는데요. 노빠꾸 사카즈키에게 되져버릴 순간에 샹크스가 나타나며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비의 이런 하극상은 해군이고 해적이고 정상급 인물들이 모두 코비를 보며 현재 상황을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심지어 해적인 흰 수염 잔당들과 검은 수염마저 이건 뭔 상황인지 모두 멈칫하며 코비를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 전쟁까지는 강함에서는 큰 변함이 없던 코비였지만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주며 이후 대령으로 진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로우와 검은 수염이 연관되어 있는 로키포드 사건에서 큰 역할을 하며 해군 영웅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또 어지간히 오지랖을 떨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해군 본부의 기밀부대 소드대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질무회가 폐지되며 보아앤콕을 잡으러 가는 중 비밀스러운 전보벌레를 때리는 모습과 함께 여인섬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인섬에서는 검은 수염과 행콕, 해군이 모두 전투를 벌이며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키포토 지켄자 세완이 났다나. 여기서 헨콕의 메르메르 열매 능력으로 주요 인물을 제외한 모두가 돌이 되었으나 코비는 어찌 된 것인지 멀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몬과 중장마저 손등에 칼빵을 박아 살아남았던 헨콕의 기술을 예상외로 잘 버텨내었는데요. 이때 또 한 번 영웅 심리가 발동하여 다른 해군들은 모두 놓아주고 티치에게 인질로 잡혀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개막장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벌집에 갇히게 된 코비를 구하러 소드 대원들은 물론 해군 전설 거프까지 등장하며 나름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갤럭시 임팩트와 함께 화려하게 등장하여 거프는 혼자 검은 수염 간부들을 때려눕히며 스승의 클래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과거의 애제자인 아오키지까지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코비를 구출할 상황이 되었으나 우리의 개답답 코비는 함정에 빠지며 시류에게 칼빵을 맞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이 칼빵을 거프가 배로 받아내며 순간 힘의 균형이 검은 수염 애적단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질들과 해군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위험에 처하자 자신이 순간 기회를 만들 테니 코비와 헤리메포, 프린스에게 너희가 저들을 구하라며 순간의 판단력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예상치 않게 코비는 거프와 거의 흡사한 기술인 어니스티 임팩트라는 기술로 피사로의 발을 아작내버리고 배를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정작 스승인 거푸는 탈출을 하지 못하였으며 얼어붙고 소식이 끊겨버리게 되었는데요. 근 2년 사이 엄청난 성장세와 거푸가 인정한 해군의 미래이며 남들보다 몇백 배의 노력까지 갖춘 코비는 훗날 최소 해군 대장까지는 오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お前たちが海軍の未来じゃ。 거푸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제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는 또 한 명의 거푸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또 한 명의 거푸의 애제자였지만 파문을 당한 인물은 바로 아오키즈입니다. 半分じゃバカ弟子。 해군에 입대 후 교관들에게 훈련을 받았으나 입대 때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교관들에게 크게 배울 것이 없었던 아오키즈는 거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푸는 귀찮으니 꺼지라고 아오키즈에게 질러버렸는데요. 하지만 군말 없이 옆에서 군함백치는 훈련을 함께하며 패기 없이 함께 수련을 거듭하게 됩니다. 覇気を使うなよ。 거푸의 가르침을 받던 아오키즈는 맨주먹으로 군함을 박살내며 거푸의 제자로서 성장을 하는데요. 이후 중장으로 올라선 쿠자는 오하라를 개작살내버린 버스터콜에 참여하며 자신의 친구인 하그왈디 사우로를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군 중장에서도 인지도와 강함이 높았던 사우로를 골로 보내버리고 기본적인 전투력은 물론 자연계 열매발로 급이 다른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해군 대장으로까지 올라선 쿠자는 세계권 최강자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원수의 자리를 두고는 같은 해군인 사카즈키와 10일이 넘는 대혈투를 치르기도 하였는데요. 아카이노는 오다 작가가 인정한 원피스 세계관 괴물 중 한 명으로 이런 아카이노와 박빙의 대결을 펼친 것만 보아도 아오키즈의 강함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勝者は赤犬。海軍の信玄水は杯じゃ。 자연계 열매인 얼음얼음 열매 능력도 굉장히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며 초기 등장 시에는 악마의 열매에게 쥐약인 바다 자체를 얼려버리며 이건 사실상 개사기가 아니냐는 평들이 많았는데요. アイスH。 패기를 다룰 수 없는 자들은 모두 얼려버릴 수 있으며 정상 전쟁에서는 세계 최강 거모인 미호크의 참격을 막은 다이아몬드 저주조차 얼려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카이노와 대결 후에는 해군을 탈퇴하며 갈피를 잡지 못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스모커를 도와주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패왕색 패기가 있던 칠무의 도플라밍고조차 아오키즈가 나타나자 패왕색 패기고 나발이고 아 도망쳐야겠구나 싶었는지 웃으며 여유 있는 척 공문이를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お前と戦う気はない。 이후 행적이 묘연하던 아오키즈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만남이 있었고 사황 해적단 간부들을 혼자서도 다 압도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검은 수염의 개소리에 넘어가며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로 자리하게 됩니다. むしろお前俺の船に乗らねえか。 검은 수염 해적단이 된 뒤로는 빅맘 해적단 대간부인 샬롯 크래커를 골로 보내버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스승인 몽키디 거푸와 다시 마주하였는데요. 거푸는 코비를 구하기 위해 벌집으로 쳐들어가며 갤럭시 임팩트를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海軍に戻ってこい。 대부분의 간부들이 거푸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며 코비를 데려가려 하자 아오키즈가 등장을 하였던 것인데요. 아오키즈는 과거 해군 대장으로서 강함을 보여주었지만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 거푸에게 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거푸는 아오키즈에게 다시 해군으로 돌아오라며 소리쳤지만 아오키즈는 자신의 뜻이 있어서인지 이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そのどれも叶えられねえよ。ガッツァ。 그리고 아오키즈를 압도하며 탈출을 시도하였지만 거푸가 해군의 미래라 칭한 코비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시르가 코비를 노려 달려들자 거푸는 칼빵을 대신 맞으며 피를 토하고 순간 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노력 후자는 다시 거푸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로의 과거를 다 알던 스승과 제자는 과거를 생각하며 아오키즈는 까다로운 제자를 두었다 말하고 거푸는 니놈은 파문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스승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제자인 아오키즈와 신제자인 코비가 모두 모여있는 상황의 거푸는 코비 구출을 위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으며 자신의 몸을 바쳐 해군들을 내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자는 이를 마지막으로 거푸를 얼려버리고 말았는데요.
거프는 얼기 전 코비와 일행들에게 너희가 해군의 미래라 말하며 웃음을 보이고 이 장면을 본 아오키즈는 과거 회상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若者の未来は無限じゃ 이런 장면을 본 아오키즈는 스승을 얼리는 중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표정을 짓기도 하였으며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종료가 되었는데요. 타고난 강함과 자신의 스승인 거프의 가르침까지 더하여 훗날 거프의 구제자 아오키즈는 성장한 코비와 싸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군 전설 거프가 진심으로 키워낸 제자는 이 두 사람이며 최종장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お前たちが生きろ